지인분이 비거리가 안 늘어가다가 예. 이 백돌이 비디오를 보고 예. 뭐 30m 정도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 어떤 그 원인이 존재할 텐데 예. 이걸 이제 회원님의 경우를 이제 들어보면은 예. 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건데 예.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백스윙 했을 때 이 예. 탑에 이 오른 어깨 위에 손뭉치가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플랫하게 이렇게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로 가 있다는 거죠. 좀 급하게 쳐도 이제 탑에 올라가기 전에 네, 좀 급하게 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급하게 좀 빨리 그냥 스윙을 그렇죠. 예, 뭐 이렇게 그냥 급하게 왔다 갔다 해도 예. 그럴 수도 있지만은 프로들은 속도가 엄청 빠른데도 이 여기가 왔다 간단 말이죠. 예. 프로들은 백스윙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튜브나 비디오에서 뭐 천천히 뭐 어떻게 해서 힘을 빼고 한다는 것도 일면 맞지만 일면 맞지 않는 얘기가 그 세계적인 PGA 선수들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엄청 빠르게 치거든요. 예. 근데 빠르고 안 빠르고를 떠나서 예. 중요한 거는 모두 다 장타를 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이 손뭉치가 오른 어깨로 일단 올라온다는 거죠. 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오고 계셨다는 거죠. 예. 그래야 오른 어깨로 올라와야 궤도도 인투아웃으로 떨어지는데 약간 안 올라오고 여기서 중간에서 가버리니까 아웃인으로 떨어지면서 이 어깨 파워를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볼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자 테이크어웨이는 어깨까지. 자 테이크어웨이는 어깨만 쓰세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코킹. 예. 테이크어웨이 코킹. 그런데 회원님께서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폼이 나온 건데 자 테이크어웨이는 테이크어웨이대로 하고 코킹 요까지 갔죠. 그 다음에 백할 때는 어깨 손목을 좀 더. 자 테이크어웨이는 어깨가 갔죠. 예. 코킹은 손목이 갔죠. 예. 요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백은 테이크어웨이 코킹에서 한 동작을 마무리 더 섞어서 해주는 거예요. 반반씩. 어깨 손. 어깨 손목 어깨 손목.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 이렇게 가야 이렇게 올라. 거기서 오버스윙 그렇게 까딱 잡으면 또 오버스윙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가요? 오버스윙 한다고. 관계 없는 게 예. 이 장타 대회 선수들을 보면 예. 한 명도 빠짐없이 오버스윙이 돼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원님께서 여기에 오신 목적이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거리. 비거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비거리를 내려면 일반적인 투어 프로를 보는 게 아니라 장타대회 프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장타대회 프로의 공통적인 특징은 100명이면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두 다 약간의 오버 더 탑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이걸 나오지 않고는 거리를 늘릴 수가 없다는 결론하고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탑에서 오버 더 탑 한 거를 탑에서부터 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버 더 탑을 안 하면 하나도 안 풀고 그냥 끌고 들어와도 맞는데 예. 오버 더 탑을 하면 여기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원을 회전력을 크게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오버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버스윙까지는 아니지만은 최소한도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에서 이 손뭉치가 오른 어깨 위에 올라와야 이 어깨 파워를 써서 밑으로 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직 낙하를 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돼야 되는 게 이제 선제 조건이고 두 번째 이제 회원님께서는 치실 때 그 동작은 비슷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다 보니까 힘이 모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 힘이 모이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힘은 위에서 아래로 미쳐야 된다. 이렇게 힘은 위에서 아래로 미쳐야
세게 맞는다 이거죠. 아, 이쪽 한 10cm 전방을 확 밑으로 친다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어디를 그럼 수직 낙하를 하느냐 예, 예.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예. 이 클럽의 소울의 두께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이게 아, 수직 낙하 지점이요. 수직 낙하해야 되는 지점이 아. 이 두께 곱하기 2배 지점에다가 낙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한 10cm 되겠죠. 예, 그렇죠. 요게 한 5cm 되니까. 예, 예. 그러면 요거는 한 10cm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그럼 20cm 뒤를 수직 낙하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한 15cm 정도 되니까 한 30. 예, 30cm 뒤에를 수직 낙하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업블로 이거는 사이드 블로 이건 다운 블로로 맞겠죠. 자,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직 낙하를 해도 실제 그 지점에서 최저점이 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로테이트 되고 있잖아요. 예, 허리는 예, 턴을 하고 있고 예, 다운스윙에서. 예, 예. 그러면 실제 우리가 수직 낙하하는 그 지점에서 최저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직 낙하 지점에서 10cm 앞이 최저점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얘가 30cm에 떨구면 최저점이 공 뒤 20cm 뒤에 형성이 돼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20cm 뒤니까 10cm. 10cm 뒤에 최저점이 형성되고 예, 예. 이건 약한 그 5cm 뒤를 치니까 예, 예. 볼 앞에 바로 한 2cm 정도. 5cm. 아, 5cm, 10cm니까 5cm. 네, 10cm니까 예, 예, 예. 10cm 앞에서 최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볼 앞 애프터 이 데이터로 말하면 최저점이 그래서 이런 그 트랙맨이 로우 포인트 디스턴스가 그래서 이렇게 20cm 예 그러니까 before B 20cm 그 다음에 after 5cm 예 그 다음에 이거는 before 약 한 10cm 정도 아, 예, 예. 15cm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수직 낙하도 그냥 뭐 무조건 뭐 이런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수직 낙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아무데나 뭐 대충 10시에 해라 뭐 4시에 근데 그건 드라이버 얘기예요 절대 이 드라이버는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뭐 10시든 4시든 하여튼 일로 떨구면 안 되고 이 뒤로 떨궈야 돼요 아.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예. 만약에 근데 아이언을 그렇게 떨군다 예. 맨날 뒤딱 맞겠죠 그래서 수직 낙하도 알고 해야지 뭐 수직 낙하 맨날 뭐 위에서 아래로 떨구면은 된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작 아이언에서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요 그게 뭔 얘기냐면 수직 낙하에 대한 그 레슨을 많이 보고 오셔서 예. 자 여기서 내가 수직 낙하를 열심히 해서 떨궜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예. 그 뒷땅밖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수직 낙하를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아이언을 잘 치려면 10cm 뒤를 떨궈야 되니까 만약에 이걸 드라이버처럼 이게 위에서 떨구면 너무 인투아웃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푸시성 드로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언의 일단 거리를 늘리려면 10cm 뒤에다가 수직 낙하 그러면 칠 때는 이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직접 들어가야죠 이렇게 볼로 몸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드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드라이버는 일로 들어가야 되고 네 이게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네. 이걸 모르고 뭐 여기서 이 시계를 보면은 이게 12시면은 이게 3시 4시로 내려라 아. 그 다음에 또 타겟이 12시면은 이게 6시니까 네. 뭐 6시 7시로 내려라 예, 예, 예. 이런 레슨들을 많이 하는데 예. 이게 드라이버의 경우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얘가 30cm 뒤로 떨어져요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너무 4시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요 3시 방향으로 내려야 네. 요 다운블로로 맞으면서 수직 낙하가 10cm 뒤가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모르고 계속 막 이러고들 있어요. 왜 안 맞지? 막 이러면서. 예, 그 클럽이 뭐 열 몇 개가 있으면 그게 그 차이점에 떨어지는 그 각도 차이가 다 있다라는 그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예, 그 말씀이 정확히 맞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뭐 이런 데이터도 없이 수직 낙하 하는데 우리가 골프는 되게 과학적인 운동이에요.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연습을 했을 때 최대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다 나머지는 변론으로 하고 이제 회원님께서 모든 동작이 다 되시는데 10cm 뒤에 떨구게 되면은 5cm나 요 10cm 뒤에 떨구게 되면 볼에서 최저점이 일어나거나 볼 앞에 5cm, 10cm 앞에서 최저점이 일어나요. 그 수직 낙하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채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채를 떨구는데 볼 5cm 뒤에 이렇게 볼이 떨어져서 볼이 맞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기본이 오른 어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 다운 스윙 할 때 수직 낙하. 네, 요 5cm 뒤에 탕 떨구게 되면 볼 뒤에서 최저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최저점은 그 앞에 5cm에서 10cm 뒤에가 형성이 된다. 네,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믿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세요.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5cm 앞이 이렇게. 자 보시면 로우 포인트 디스턴스가 12.9cm 볼 뒤에가 나타나죠. 이해가셨죠? 어택 앵글은 약 마이너스 6도가 일어나고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 10cm 뒤에가 선수들은 이렇게 로우 포인트 디스턴스가 10cm 후 볼 앞쪽으로 형성된다는데 저는 10cm 뒤를 쳤어요, 저는. 근데 몸이 회전, 어깨가 로테이트를 하니까 볼 앞에서 맞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드라이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데, 30cm 뒤를 때리면, 10cm 뒤, 좀 더 10cm가 앞으로 회전하면서 20cm 뒤가 로우 포인트 디스턴스가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상향 타격이 되는. 예, 그렇죠. 내가 때리는 거에 내가 의도하고 때리는 최저점이 아니라 그 앞에서 10에서 15cm 앞에서 최저점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회전되니까 그런 현상이. 그렇죠. 몸이 어깨가 회전되니까 내려 때리세요. 이렇게 최대한. 지금부터는 이렇게 내려 때려요. 이렇게 최대한. 자, 그러면 또 보시면은. 어택 앵글은 약 한 마이너스 6도. 로우 포인트 디스턴스는 또 애프터, 후 10cm 뒤에.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이걸 잘 하려면 테이크어웨이 할 때, 코킹을 할 때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밋밋하게 가면은 이 뒤로 쳐져요. 레이오프가 돼요, 이렇게. 레이오프가 되면 안 되시고 테이크어웨이 했으면 코킹을 적극적으로 여기서 코킹 백을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 여기서 이 코킹이 풀리면서 하향 타격으로 세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리가. 그러니까 이걸 세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뚱 떨어지는 느낌이 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저는 분명히 더 뒤에서 막 상향 타격으로 치는 것 같은데 막상 데이터를 보면 또 마이너스 6도. 또 로우 포인트 디스턴스가 10cm 또 뒤에. 계속 똑같이 나오잖아요. 10번을 쳐도. 디로프트로 하향 타격으로 이렇게 맞는 데이터가 나오냐면 이 어깨가 로테이트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를 그냥 내려치세요. 이렇게. 볼 뒤에를 이렇게. 꽃갱이질을 한다 생각하고.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예. 근데 이런 소리가 나지 않고 회원님께서는 쓸고 그냥 나가. 쓸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드는 잘 치시는데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를 못 치시는 거예요. 아이언하고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고 아이언이 이렇게 있고 그 교집합 속에 우드라는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는 전혀 다른 형제 같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뒤를 내려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속도가 난다는 거죠. 단지 드라이버는
땅에 실제 꽈당 안 맞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의 최저점 볼 뒤에 20cm 뒤에서는 거의 풀을 스치고 지나가듯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죠. 진짜 내려 찍는 힘으로 드라이버도 멀리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타 선수들이 여기서 오버스윙 하면서 이렇게 코킹을 많이 했다 푸는 거고요. 장타 대회 한번 보세요. 다 꺾었다 풀어요. 다 공통적으로. 안 그런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여기서 이래야 좀 더 멀리 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느낌이. 테이크어웨이, 포킹백 이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일단 1번 이걸 다 생략하고 복잡해지니까 1번이 손뭉치가 뒤로. 예. 오른 어깨 위에 올라간다. 어깨 위로. 네. 오른 어깨로 내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유도하듯이 예. 내려 때리면서 가는데 이 소울이 볼 뒤에 약 5cm에서 10cm를 갖다 내려 때린다. 예,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때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예. 이해 가셨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골프 하는 이런 폼으로는 거리를 늘릴 수가 없어요. 장타 대회 하는 걸 생각하시면 딱 맞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오버스윙 하듯이 이렇게 올렸다가 얘가 풀면서 오버스윙을 하는 이유는 빨리 푸는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오버스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치려면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상태에서 빨리 풀면 캐스팅이 되니까 이 장타 선수들은 이렇게 오버스윙을 해서 이 상태에서 위에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의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오는 사람하고 타이밍이 비슷하게 맞겠죠. 아무리 풀어줘도 이렇게 아직은 레깅이 유지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세게 맞기 시작하면 약간 훅성이 나요. 예, 이렇게. 지금 약간 오버스윙 하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셔야 돼요. 예,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거리를 확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못 써먹는 거죠. 이걸 다 이렇게 써먹어야 돼요.